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과학 해설사 등 전국의 과학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북 남원의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북 남원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요? 그러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이제 제1차 그 대한민국 과학관 대회 이런 게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과학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열리게 됐고요.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이제 우수 과학관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또 우수 과학관 운영 사례 발표, 또 지금 전국 과학관에서 그 과학 해설을 담당하는 과학 해설사들이 있는데 이분들 경진대회, 또 과학기술 특강, 또 과학관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 이런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과학관이나 과학관 해설자들은 오는 11월 달에 선진국 과학관 사례 연구를 위해서 미국 스미소니안의 견학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과학관 대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과학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종종 과학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네. 몇 개가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네. 각 주제가 다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등록된 과학관이 전국에 한 124개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전이나 과천, 또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5개 국립과학관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하늘, 천체라든가 소리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어떤 테마 과학관,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관, 이런 크고 작은 공사립 과학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여기 창경원 옆에 국립과학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지금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과학관 수가 국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신장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양쪽으로는 크게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라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대회도 과학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질적 성장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과학관에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또는 부모님과 좀 한 번쯤이라도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학관과 친숙하지 못한 시청자들도 많을 텐데요. 그분들께 이 과학관에 대해서 팁을 준다면 어떤 것들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두 분은 과학관 가보셨나요, 최근에? 전 과천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그러세요? 과천 재밌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과학관에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직 이제 자녀들이 없으시면 조카를 데리고 와도 좋고, 예. 아주 강력히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과학관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학생이나 일반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의 장, 이거 볼 수도 있고요. 또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연구소로 볼 수도 있고, 또 자연 자원을 수집해서 보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면은 이제 전시, 교육, 또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관리,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부들에게는 생활의 과학화, 또 일반인들에게는 과학 마인드를 함양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로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학관에 가면은 전시품 근처에 이렇게 줄을 치워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손을 못 대게 하고, 예. 주로 눈으로만 보는 그야말로 돈 터치 형식의 그 전시가 줄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직접 흐름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핸즈온이라고 하는 핸즈온 그런 전시라든가, 그걸 넘어서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 마인드온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정말 그 박물관 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하셨는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과학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전시품 컨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든가,
또 개발한 거라든가 또는 주요 전시품을 순회해서 전시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과학 사물을 DB화하고 그걸 공유하는 방안, 또 해설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공동으로 발굴해서 교육하는지 이런 데 아마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그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에는 국립과천과학관, 또 중부권에는 그 중앙과학관, 호남권에는 광주과학관, 또 대경 지역이라든가 부산 지역에는 이제 대구과학관이라든가 부산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의 과학관들이 공동 참여해서 권역별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는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해서 전국 과학관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학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런데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AI라든가 뭐 3D 프린팅, 뭐 드론, 무인 자동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데 핵심이 과학기술이잖아요. 예.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또 국가 안보, 치안,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문화 발전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과학기술과 친해지고 과학기술을 생활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미래의 꿈나무들인 우리 청소년들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관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풀뿌리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블랙시트로 시끄러운 지금 영국 같은 데서도 블리티시 뮤지엄 대형박물관이라든가 또 미국의 스미소니안 이런 데 다 무료로 입장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 과학관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동안 크게 성장한 과학관의 질적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컨텐츠 한 번 이제 과학관을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교체해야 되고요. 또 전시품 해설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또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이제 전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전시 기법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 지원만으로 되겠느냐? 정부 지원과 병행해서 이 멤버십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과학관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과학관들이 이 과학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 과천과학관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특별히 재밌죠. 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결이라면요. 뭐 뚜렷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도 예. 우선은 자주 가셔야 됩니다. 자주 가셔서 특히 청소년들은 이제 과학과 함께하는 놀이터 같은 곳이 과학관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마음 먹고 오늘 한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가야 된다. 특히 요즘은 이제 과학관에 보통 무한 상상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주부나 어르신들도 가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3D 프린팅이라든가 레이저 커팅, 뭐 공작기계,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새 유행하는 거 메이커 한번 대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원하시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과학관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 고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과학관을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과천과학관만 해도 세계에서 뭐 최고 가는 그런 과학관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마간산으로 그치게 되고 또 자주 가다 보면 실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 하나 고르기는 매번 과학관에 갈 때마다 전시품 하나를 골라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과학 원리도 깨닫게 되고 탐구 정신을 함양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과학관을 보다 자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1회 대한민국 과학관 대회 개최랑 관련해서 과학관 현황, 문제점, 또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꼭 과학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